따스한 햇살이 거실 창문을 통해 부드럽게 스며들며 새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25살의 서연은 4살 배기 조카 민준의 아침을 정성스럽게 챙기고 있었죠. 순한 성격의 서연에게 조카 돌보기는 전혀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민준아, 우유 다 마셔야 키 커진다고 했지? 서연이 민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민준이 작은 손으로 우유컵을 들다가 그만 흘리고 말았어요. 하얀 우유가 서연의 옷에 묻었습니다. 서연은 전혀 화내지 않고 웃으며 티슈로 닦아주었죠. 미안해 서연아. 또 민준이가. 언니 수진이 미안해하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언니. 이런 거 하나도 안 힘들어. 그때 진우가 정장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35살의 진우는 완벽한 외모에 다정한 미소를 띤 이상적인 남편의 모습이었죠. 서연이 덕분에 우리가 사는 것 같아. 정말 고마워. 진우가 서연의 어깨를 다정하게 토닥였습니다. 서연은 살짝 어색하지만 웃어 보였어요. 오후가 되어 서연은 청소를 하다 진우의 서재에 들어섰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책상과 서류들이 눈에 들어왔죠. 청소를 하던 중 실수로 물을 엎질렀고 서둘러 닦으려다 서랍이 열렸습니다. 그 안에서 검은색 USB 하나가 눈에 띄었어요. 이게 뭐지? USB를 집어들고 살펴봤습니다. 겉에 아무 표시도 없는 평범한 USB였죠. 서연아. 갑작스러운 진우의 목소리에 깜짝 놀란 서연은 반사적으로 USB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뭐해? 진우가 날카로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아, 청소하다가 물을 엎질러서. 고마워. 내가 할게. 진우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그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습니다. 서연은 그 시선을 느끼며 어색하게 웃었어요. 밤이 되어 서연은 자신의 방에서 USB를 바라봤습니다. 망설이다가 노트북에 연결했죠. 파일들이 나타났습니다. 대부분이 음성 파일과 사진들이었어요. 클릭해보니 놀랍게도 어린 시절 자신의 사진이 나왔습니다. 이건 내 사진. 왜 형부가 이런 걸 가지고 있지? 당황하며 음성 파일을 재생했어요. 낯선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아이가 정말 내 딸일지도 몰라요. 너무 닮았어요. 뭐라고? 서연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파일을 더 열어보니 자신의 어린 시절 사진들과 함께 상담 기록으로 보이는 문서들이 가득했어요. 문득 진우의 다정했던 모습들이 떠올랐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의심스러웠죠. 서연은 밤새 USB 파일들을 뒤져봤습니다. 화면에는 수십 개의 음성 파일과 사진들이 나열되어 있었죠. 첫 번째 음성 파일을 재생했어요. 상담실 같은 조용한 공간에서 녹음된 듯한 음질이었습니다. 선생님, 전 정말 모르겠어요. 그 아이를 보면 제 마음이 이상해져요. 어떤 기분이신가요? 마치 제가 낳은 아이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그럴 리가 없잖아요. 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목소리 속 여자는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 아이 이름이 뭐라고 하셨죠? 서연이요. 참 예쁜 이름이에요. 서연이 숨을 멈췄습니다. 분명히 자신의 이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멍한 표정으로 아침을 먹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민준을 돌보며 걱정스럽게 물었죠. 서연아, 어제부터 왜 이래? 밥도 제대로 안 먹고. 아니야, 그냥 생각이 많아서. 서연이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언니, 우리 어릴 때 얘기 좀 해줄래? 어릴 때? 갑자기 왜? 수진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냥 궁금해서. 내가 어릴 때 어떤 아이였는지. 그런 거 기억 안 나는 게 정상이야. 너무 어렸으니까. 그럼 우리 친아빠는 어떤 분이야? 서연아. 수진이 갑자기 큰 소리를 냈습니다. 민준이 놀라서 울었죠. 왜 자꾸 그런 걸 물어봐? 엄마 아빠 돌아가신 거 알잖아. 저녁에 진우가 퇴근해서 들어왔습니다. 서연이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지만 집중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서연아, 안녕. 요즘 뭔가 이상하다.
어디 아픈 거 아니야? 아니에요. 혹시 내 방에 있는 거 본 적 있어? 아니요. 왜요? 진우가 서연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서연아, 넌 이 집에서 안전해야 해. 알지? 그 말이 보호의 의미인지 경고의 의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깊은 밤, 서연은 다시 USB 파일들을 뒤졌어요. 이번에는 사진 파일들을 자세히 봤습니다. 어린 시절 자신의 사진들이 계속 나왔어요. 한 사진을 확대해 보니 배경에 낯익은 장소가 보였습니다. 이건 누가 몰래 찍은 거야? 서연은 섬뜩함을 느꼈습니다. 서연은 더 많은 음성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그 아이가 자라는 걸 보면서 확신하게 됐어요. 분명히 제 딸입니다. 하지만 확실하지 않으시잖아요. 혈연 관계를 확인하려면. 못해요. 절대 못해요. 그 사람들이 알면. 어떤 사람들 말씀이신가요? 그 아이를 키우는 사람들이요. 특히 그 남자가. 파일이 갑자기 끊어졌습니다. 서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다음 날 서연은 용기를 내어 친아버지의 유품을 찾아봤습니다. 언니가 외출한 사이 다락방으로 올라갔어요. 먼지가 쌓인 상자들 사이에서 낡은 앨범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앨범을 펼치자 어린 시절 가족 사진들이 나왔어요. 그런데 한 사진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버지 옆에 서 있는 젊은 남자의 모습이 지금의 진우와 너무나 닮아 있었거든요. 이게 형부. 사진 뒷면에는 30년 전이라는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진우와 아버지가 서로 알고 지낸 사이였다는 뜻이었죠. 왜 아무도 이 얘기를 안 했지? 그때 아래층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은 황급히 앨범을 제자리에 놓고 내려갔습니다. 서연아, 거기서 뭐해? 진우가 일찍 퇴근해서 들어와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청소하려고. 서연아, 너 요즘 이상해. 뭔가 숨기는 게 있지? 숨기는 게 뭐가 있겠어요? 너 뭘 본 거니? 진우의 시선에 더 이상 다정함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친아버지에 대해 더 알아보려고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놀랍게도 30년 전 실종 사건 기사가 나왔어요. 지역사업가 이모 씨 실종. 마지막 목격자는 지인 김모 씨.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니 김모 씨의 나이와 직업이 지금의 진우와 일치했어요. 설마 형부가 그때 그 사람. 더 많은 기사들을 찾아봤습니다. 아버지는 사업 관련 문제로 실종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나와 있었어요. 하지만 시체는 발견되지 않았고 사건은 미제로 남았다고 했습니다. 아빠가 실종됐다고. 서연이 알고 있던 것은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는 것이었습니다. 가족이 자신에게 숨긴 것이 너무나 많았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 진우가 있었습니다. 서연이 진실을 캐기 시작하자 진우는 점점 냉랭하게 변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이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을 때 진우가 나타났어요. 서연아, 어젯밤에 뭐 했어? 그냥 잠잤어요. 컴퓨터로 뭘 찾아봤지? 진우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아무것도 안 봤어요. 거짓말하지 마. 인터넷 기록 다 보면 알아. 진우가 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평소에 다정한 형부가 아니었어요. 내가 뭘 숨기고 있다고 생각해? 진우가 서연의 턱을 들어올렸어요. 서연아, 넌 아직 어려. 어른들의 일에 끼어들면 다칠 수 있어. 무슨 뜻이세요? 말 그대로야. 모르는 게 약이야. 좋은 말로 할 때 들어. 더 이상 이상한 짓 하지 마. 그때 수진이 민준을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진우는 금세 평소의 다정한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그날 저녁 서연은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러 나왔어요. 그때 진우의 서재에서 불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조용히 다가가 문틈으로 들여다봤죠. 진우가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야. 아직 확실하지 않아. 하지만 조심해야 해. 이제 와서 그런 소리 해봐야 소용없어. 중요한 건 서연이가 뭘 알고 있는지야. USB. 그게 뭔데? 만약 그걸 서연이가 봤다면
우리 모두 끝이야. 그 애를 어떻게 할 거야? 아직 모르겠어. 하지만 조용히 해야 해. 서연이 뒤로 물러서다가 삐걱 소리를 냈습니다. 진우의 목소리가 멈췄어요. 잠깐, 누가 있나? 서연이 황급히 자신의 방으로 뛰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등을 대고 숨을 골랐어요. 끝이라니. 나를 어떻게 하려는 거지? 서연은 이제 확신했습니다. 진우가 끔찍한 비밀을 숨기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그 비밀의 열쇠라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진우는 평소와 다르게 서연을 계속 지켜봤습니다. 서연아, 오늘 어디 갈 거야? 그냥 집에 있을 거예요. 좋아. 집에만 있어. 밖에 나가면 위험해. 진우의 웃음이 소름 끼쳤습니다. 서연은 이제 진우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며칠이 지나면서 서연은 점점 더 답답해졌습니다. 진우의 감시는 계속되었고 집안의 분위기는 무거워져만 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수진이 서연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서연아, 잠깐 이야기 좀 하자. 수진의 얼굴이 심각했습니다. 둘은 민준이 낮잠을 자는 동안 거실에 앉았어요. 언니, 무슨 일이야? 서연아, 미안해. 수진이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왜 그래? 너한테 숨긴 게 있어. 정말 많이.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아빠. 정말로는 실종된 거야. 교통사고가 아니라. 서연의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그럼 왜 거짓말을? 그래야만 했어. 내 형부가 그렇게 하라고 했거든. 형부가? 서연아, 내 형부는 원래 우리 아빠 사업 파트너였어. 30년 전에. 아빠가 사라진 후에 아빠 명의로 된 재산들이 있었어. 그런데 그걸 상속받을 수 있는 건 너뿐이었어. 나. 아빠가 유언장을 남겼거든. 모든 재산을 막내딸 서연에게 물려준다고. 그래서 내 형부가 우리 집에 접근한 거야. 처음에는 아빠 친구라고 해서 도와준다고 했어. 그럼 언니랑 결혼한 것도. 그래. 나를 이용한 거야. 너를 가까이서 지켜보려고. 수진이 더욱 크게 울었습니다. 나도 나중에 알았어. 내 형부가 날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라는 걸. 언니, 그럼 우리 아빠는 정말 어떻게 된 거야? 수진이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형부가 뭔가 알고 있어. 하지만 말해주지 않아. 설마 형부가 아빠를. 모르겠어. 하지만 분명한 건 진우가 아빠 실종과 관련이 있다는 거야.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진우가 돌아온 것 같았어요. 수진이 황급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서연아, 이 얘기는 비밀이야. 절대 진우한테 들키면 안 돼. 왜요? 우리 둘 다 위험해져. 내 형부는 무서운 사람이야. 진우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평소처럼 웃고 있었지만 서연에게는 그 미소가 소름 끼쳤어요.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심각하게 해?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여자끼리 하는 얘기. 그래. 서연아, 너도 요즘 표정이 밝아졌네. 네. 언니랑 이야기하니까 기분이 좋아졌어요. 다행이야. 가족끼리는 서로 의지해야지. 진우의 말이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마치 경고 같았어요. 서연은 언니의 고백 이후 더욱 적극적으로 진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진우가 출근한 사이 다시 서재로 들어갔어요. 이번에는 서랍뿐만 아니라 책장 뒤편까지 샅샅이 뒤져봤습니다. 책장 뒤에서 낡은 일기장 하나를 발견했어요. 표지에는 30년 전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일기장을 펼치자 진우의 필체로 적힌 글들이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평범한 일상 이야기였어요. 하지만 뒤로 갈수록 내용이 심각해졌습니다. 이 씨가 계속 의심하고 있다. 회계 장부를 요구하고 있어.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것 같다. 횡령한 돈이 너무 크다. 이 씨를 만나기로 했다. 마지막 기회다. 마지막 장을 넘기자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습니다. 오늘 밤 모든 게 끝났다. 이 씨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강에 빠뜨렸다.
아무도 찾지 못할 곳에. 서연이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진우가 아버지를 죽인 것이었어요. 그 집 큰딸과 가까워져야겠다. 막내딸을 통제하려면 가족이 되는 것이 최선이다. 서연이라는 아이가 모든 상속권을 가지고 있다. 이제 20년을 기다려야 할 것 같다. 서연이 일기장을 들고 거실로 나왔을 때 수진이 민준과 놀고 있었습니다. 언니. 서연아, 왜 그래? 얼굴이 새하얗네. 서연이 일기장을 수진에게 보여줬습니다. 이거 봐. 진우가 우리 아빠를 죽였어. 수진이 일기장을 읽더니 주저앉았습니다. 이럴 수가. 정말 그랬구나. 언니, 이제 어떻게 해? 경찰에 신고해야지. 안 돼, 서연아. 우리가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걸 들키면 진우가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럼 이대로 있자는 거야? 서연아, 진우는 이미 한 명을 죽인 사람이야. 우리도 위험해.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진우가 일찍 들어온 것 같았어요. 숨겨. 수진이 황급히 일기장을 소파 밑에 밀어 넣었습니다. 없어. 진우의 큰 소리에 서연과 수진이 움찔했습니다. 진우가 서재에서 뛰쳐나왔습니다.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어요. 내 일기장 어디 갔어? 일기장? 무슨 일기장? 수진이 억지로 태어난 척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분명히 누가 가져갔어. 진우가 소파를 뒤집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찾았다. 진우가 일기장을 발견하고는 서연과 수진을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누가 봤어? 누가?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진우가 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평소의 다정한 모습은 완전히 사라졌어요. 서연아, 마지막으로 묻는다. 뭘 봤어? 서연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다 봤어요. 우리 아빠 죽인 것도, 우리 가족 이용한 것도. 서연아, 수진이 말리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래, 다 봤구나. 진우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럼 이제 어쩔 수 없네. 진우가 서연에게 다가오려는 순간 서연이 소리쳤습니다.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모든 증거를 넘길 거라고요. 증거. 30년 된 일기장으로. 언니, 민준이 데리고 나가. 서연아, 빨리. 수진이 민준을 안고 집을 나갔습니다. 서연도 뛰쳐나가려 했지만 진우가 막았어요. 어디 가려고? 비켜요. 그때 서연이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미리 녹음 기능을 켜두었던 것이에요. 김진우 씨, 지금까지 대화 다 녹음됐어요. 뭐? 이미 경찰서에 파일을 전송했습니다. USB도, 일기장 사진도 모두요. 진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거짓말이지. 확인해 보세요. 서연이 휴대폰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정말로 파일들이 전송되어 있었어요. 그때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이 미리 신고해둔 것이었어요. 경찰이다. 진우가 뒷문으로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포위되어 있었습니다. 김진우 씨, 30년 전 이모 씨 살인 혐의로 체포합니다. 진우가 수갑을 찬 채 끌려나갔습니다. 서연을 향해 마지막으로 소리쳤어요. 후회하게 될 거야. 가족을 배신한 걸 후회하게 될 거라고. 가족이요? 우리 아빠 죽인 당신이 무슨 가족이에요? 진우가 체포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언니 수지는 정신적 충격으로 병원에 입원했고 민주는 외할머니 댁에 맡겨졌어요. 텅 빈 집에는 서연 혼자만 남았습니다. 법정에서 진우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30년 전 횡령을 들킨 후 아버지를 강에 밀어 죽인 것, 그리고 그 죄를 숨기기 위해 수진과 결혼해 가족에게 접근한 것까지요. 서연이 제출한 증거들이 결정적이었습니다. 피고인 김진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서연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아버지의 원수를 갚았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가족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절망감이 몰려왔습니다.
언론들이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30년 만에 밝혀진 충격적인 가족. 비밀 형부가 처제 아버지 살인범이었다는 제목들이 연일 신문에 실렸어요. 서연은 더 이상 그 집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상처와 기억들이 담겨 있었거든요. 아버지가 남긴 유산으로 작은 원룸을 구해 이사했습니다. 새로운 집에서 서연은 가족 사진을 바라봤어요. 어린 시절 행복했던 모습들이 담긴 사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행복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것을 알았죠. 진실을 안 그날 이후 우리는 더 이상 가족이 아니었어. 며칠 후 수진이 병원에서 나왔습니다. 많이 야위어 보였지만 정신은 차린 상태였어요. 서연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언니 잘못이 아니야. 아니야. 내가 진우를 믿었어. 너를 보호하지 못했어. 이제 됐어. 모든 게 끝났으니까. 민준도 외할머니 댁에서 돌아왔지만 예전 같지 않았어요. 아빠가 갑자기 사라진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엄마, 아빠는 언제 와? 아빠는 이제 못 와. 수진이 눈물을 흘리며 민준을 안았습니다. 서연은 이 모든 상황이 자신 때문이라는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진실을 밝힌 것이 정말 옳은 일이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서연은 아버지 묘지를 찾았습니다. 30년 만에 아버지의 시신이 발견되어 제대로 된 장례를 치를 수 있었거든요. 아빠, 원수는 갚았어요. 하지만 너무 아파요. 바람이 불어와 서연의 머리카락을 날렸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답해주는 것 같았어요. 며칠 후 서연은 결심했습니다.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요. 이 도시에는 너무 많은 아픈 기억들이 있었습니다. 짐을 싸면서 서연은 그동안의 일들을 되돌아봤어요. 진실을 알기 전에는 평범하지만 행복한 가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죠. 그래도 진실을 알아서 다행이야. 서연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아픈 진실이라도 거짓된 행복보다는 나았어요. 기차표를 끊으며 서연은 마지막으로 이 도시를 바라봤습니다. 눈물과 고통을 지나 이제 자신만의 삶을 향해 조용히 걸어나갈 시간이었어요. 기차가 출발하면서 서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새로운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희망을 품으면서요.